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군량을 배로 운반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급습입니다. 따라서 주관하는 자는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해 대수 선척을 일일이 찾아내어 숨겨서 탄로되는 배단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국 군량을 실어 보낼 때 경강은 주사장이 외방은 경기 황해도의 감사가 수의갈 하는 것을 맡았었는데 전혀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권세가의 배를 많이 탄로시켰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전후 주사장과 황해 경기 양도의 감사를 함께 추고해 취직케 하소서. 흥령군 이수전은 전이 연안에 있을 때 자기 배를 감추고 군량의 운수를 허락하지 않았다가 대간의 논액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숨겼다가 잡혔습니다. 직품이 높은 종친으로서 급박한 국산을 생각하지 않고 일신의 이익만을 꾀하리 하니 말할 나이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산수 이효윤도 배를 숨겨다가 잡혔으니 모두 추구하여 취직해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제독이 지나는 연도에서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단속하지 못한 일 때문에 이미 자문을 보냈고 또 신들에게 첩유하였는데 사이가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이제 노이하께서는 군령이 엄하여 추워도 소란이 없었던 것을 소방의 대소 신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노약에서 다시 천사를 이끌고 만리를 머다 않고 구원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민들이 서로 경하여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비록 한두 가지 떠도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서방의 군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지방의 각 참은 이미 방문을 내어 걸어 효유해서 진전시키고 있다. 지금 유지를 받들었으니 다시 고마운 뜻을 원근에 선포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뜻으로 승문원에서 명백하게 말을 만들어 자문과 정문에 답하도록 속히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3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격 허국위가 신 이덕형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이 어제 유격을 찾아가 만났는데 유격이 조만간에 천병이 적의 성체를 공격할 것인데 그러자면 성을 공격하는 기계가 없을 수 없다 하고 이어 종이로 접어 만든 차를 신에게 보이면서 이 차는 성을 공격하는 데 매우 좋은 것인데 상사 아문에서는 한결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즉시 아래어 적과 가까운 경주와 순천 지방에다 이 모형에 의하여 각기 30량쯤 만들어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여다가 천병이 성을 공격할 때 기다려 즉시 군전에 내놓으라. 그러면 병사들이 틀림없이 다투어 사용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일이 크게 유리할 것이다. 이 모형대로 차를 만들되 부디 비밀로 거행하라 하였습니다. 감히 여쭸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3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항복이 아뢰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산처럼 많은 죄를 짓고서 여러 해 동안 면하였으니 남들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묵은 데를 씻어내매 온갖 흉허물이 저절로 드러나는데 만목이 모두 쳐다보니 한 손으로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수와 한수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오명을 씻기에는 부족하여 때때로 근심스럽고 두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죄를 다 씻지 못했는데 다시 중책을 내리시니 너무도 부끄럽고 두려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미천한 사람이 존엄하신 분을 욕되게 하여 중벌을 내리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가 성비를 받더니 간곡하게 위로하고 타이르셨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신이 어떤 사람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아 거듭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수에 맞지 않은 지나친 은혜는 영화가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되는 것이기에 몹시 감격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 죽어야 할 것을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이 처음 벼슬길에 올라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되었으므로 전호의 행적에 대해서 위에서 이미 그 실상을 대략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을 보시기에 어찌 마음을 꾸미거나 거칠애나 하며 마음을 꾸미고 거칠애나 하며 가면으로 마음이 없는 사양을 하면서 비비나 맞추려고 하는 무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처럼 국세감 없이 위태로와 아침에 저녁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대소시로들이 얼굴에 땀을 흘리고 발에 못이 박히도록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이고 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런 작태로 스스로 주의를 자초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리석은 소견이 시종 이와 같았으므로 용만과 해주에서 2번이나 대간의 탄핵을 받았고 병조에 있던 여러 해 동안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뻔뻔스럽게 행동하면서 어리석게도 못 들은 채 한 것은 진실로 위에 진달한 것처럼 시사가 어렵기 때문에 쓰러져 죽기 전에는 감히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접변하는 일은 신이 수년 전부터 스스로 단념했습니다. 이는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으로 거짓 사양하는 것이 아니니 억지로 행하는 것은 본성에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 오늘날 믿고서 충성을 바치는 것은 마음뿐인데 지금 그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 춥지 않은데도 떨리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만분의 1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정신이 안정된 뒤에야 뜻이 안정되고 뜻이 안정된 뒤라야 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은 지금 이처럼 몹시 부끄럽고 황송하니 일에 따라 순응함에 있어 틀리지 않고 완벽을 기하는 것은 고금천하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머리를 떨구고 기색을 죽인 채 팔짱을 끼고 허수아비처럼 앉아서 세월이나 보내는 소임이라면 이는 조정에서 위임하는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군국의 일이 많아 서무가 총집되어 있으니 대소장단을 막론하고 자기의 재주를 다 바쳐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각각 적당히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연도가 아무리 무디다 해도 한번 자르는 데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이 지극히 어리석지만 반드시 목숨을 바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맡기고 견뎌내지 못할 일을 책임지어 신으로 하여금 낭패하여 의지할 데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까? 또한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신이 이 명을 받은 지 이미 3일이 지났는데도 본직이 주관해야 할 일에 긴급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경리가 신이 굳이 사양한다는 소식을 듣기라도 한다면 그는 실정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저를 직무에 태만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혹시라도 병무 때문에 급히 불렀을 경우 즉시 가지 않는다면 엄히 질책하여 두려워할 것입니다. 노여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한 몸은 개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막중한 국가의 체면에 저로 인하여 손상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심담이 떨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령께서 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체면시켜 주소서. 신은 비통함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을 바랍니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4일 모자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뤘다. 지금 서장을 보건대 이후 제독의 말에 국왕이 나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하니 부끄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하였으니 매우 미안스럽다. 지난번 본사에서 유병을 우선 서방에 머물러 있게 청하려 하였으나 나는 어렵게 여겼었다. 지금 유제독의 마음까지 함께 이른다면 일은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답변도 실대한 것이다. 혹시라도 저곳에나 이곳에 있는 중국 장수와 중국군이
그 말을 듣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크게 노여하여 나에게 혐의를 둘 것이다.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이처럼 경솔하게 말할 수 있는가? 대전 모든 처리와 주선, 언론, 응대에 있어서는 잘 헤아려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이 점을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김늑을 사관한 대사관으로. 가정에서는 효우의 행실이 부족하였고 조정에서는 지근하는 기풍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이 이점을 사관은 정언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비에게 전교하였다. 일개 정언을 의망하면서 두서없이 구차하게 처리하여 모양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후에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수령은 지극히 공정하게 정선해야 하는데 가려법지 않았으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관용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대관들은 반드시 용서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니 이 일도 신중히 조처하라.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도원수 권율이 요여문이라고 하는 항외를 올려보냈는데 그의 공초를 입게 합니다. 이 외노를 야여문에게 맡겨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공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는 30세이고 박다지에 사는데 심안 돈오의 군절로 임진년에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와서 부산에 머물러 있다가 3년 후에 본토로 돌아갔다. 금년 1월경에 다시 나와 부산포에 머물고 있었다. 활 쏘는 법을 대충 알고 있고 포 쏘는 법도 알고 있다. 행군할 때는 깃발을 드는 것도 전도가 되었었다. 지난달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조선 사람이 와서 조선에서는 항외를 후하게 대우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투항한 것이다.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만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부산에 있고 둘은 일본에 있다. 심안 도노가 거느리고 있는 군병의 숫자는 원래 3만여 명이었고 군량은 10개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저의 소관이 아니므로 그 숫자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현재 부산에 남아있는 남녀 조선인의 숫자는 각각 2천여 명이고 식량은 대개 인원수를 계산해 총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수는 알 수 없다. 처음 이곳으로 나올 때는 대선 30여 척에 각기 군량 80에서 90석씩 싣고 나왔고 그 이후에는 간혹 운반해 오기도 하고 조선 지방에서 노략질을 하여 진영을 출입하게 하고 있는데 요패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즉시 죽인다. 현재 부산의 두 곳에 성을 수축하고 있는데 군주를 역사시킬 때는 하루에 3끼를 먹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지난번 울산에서 중국군과 접전할 때 심안 돈오는 부산에 있었는데 접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300여 명의 정예의 병을 선발하여 거느리고 울산을 향해 떠났다가 중도에서 돌아왔다. 외병들이 발동할 시기에 대해서는 모두들 8, 9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천한 병졸인지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르렀다. 지금 경리 대인의 헌패를 보니 매우 경악스럽게 그지없다. 우리나라의 국사는 어째 이다지도 불행하단 말인가? 내가 과연 나아가 고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한 번이라도 유제독을 미워하여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보지도 내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말을 했겠는가? 지난번 비변사의 기사에서 천병을 서방에 머물러 있도록 정하고자 했으나 나는 사세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도리어 이런 말이 나더라. 경리대인이 해괴하게 여기고 유제독을 진노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경리 아무내 응대할 적에 실언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유제독을
경성에 오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은 비변사의 뜻이니 필시 비변사가 함부로 말을 전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에게 말을 하여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비변사 유사를 주의주고 싶다. 그리고 이번 헌패 일에 대해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격리 대인이 무엇 때문에 일부러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사람을 기만하겠는가. 경은 이 등서를 가지고 가서 기고에게 보이고 인하여 국왕이 몹시 번민하고 있다는 뜻을 개진하여 그의 의도를 탐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내용을 우상에게 이르라.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격리 접대 도감이 아래기라. 어제 저녁에 은밀하게 내리신 비만기를 봤더니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폐문 중에 내용을 은밀히 기고와 의관 등에게 물으니 모두들 노야의 의사는 기국 백성을 편안히 보호하고자 하였을 뿐이니 그 말의 유무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답하기를 국왕께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시다. 그리고 노야께서도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며 금약하였겠는가. 중간에 떠도는 말이 있을 듯하니 알고자 한다 하니 경력 유정륜이 노야의 의사는 저절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무슨 뜻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의관 엄기주는 진의사의 어사의 의관으로 격리 아문에 와서 있는 자인데 신을 불러 은밀히 말하기를 유 대장은 나와 한 고향 사람인데 마진수와 서로 화협치 못한다. 이런 말들은 모두 마진수 아문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유제독의 군사가 이를 만들었다는 말은 지난번 신이 병으로 물러나와 있을 적에 늦게서야 들었고 또 중국인과는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몹시 해괴한 일이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지평 송은숭이 와서 아뢰기라. 지금 남쪽 지방에는 군량미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 일각에 시급합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맡은 신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호조 참의 최천근은 수원에 살고 있는 어미의 병원이 유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뻔뻔스럽게 장계만 올린 채 하명은 기다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즉시 돌아갔으니 공사를 먼저 하고 사살에 뒤로 미루는 의의를 크게 잃었습니다.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구하소서. 오늘날 쓰령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병원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로서는 당연히 상세히 살펴서 정말로 병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라감사 황신의 장계를 보건대 진원의 공형이 올린 서장 1통에 의거하였을 뿐 자세히 살피지 않고 느닷없이 병세가 이와 같다고 칭하면서 현감을 파직시키도록 아뢰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조처입니다. 감사 황신을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최천건의 일은 사실일 그렇다면 기피하는 습성이 없지 않으니 파직하지 말고 추고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최건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송준을 사관은 사관으로 조정립을 성균관 사승으로 이상신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6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하여 들리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설사 형세가 궁하에 육지에 내려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해 동안 수자리에 고생하였고 국가를 위해 몸을 다하여 적을 도멸한 공로는 잊을 수 없으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비변사에 물어보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역기가 육지에 내려 치사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교전할 때 힘을 다해 분전하여 많은 적을 사살했다고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고 여러 해 동안 수자리에 고생하고 힘을 다해 적을 도멸한 공로에 대한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보상의恩전을 베푸셨고 증지까지 하였으니 치제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상께서 재결하시게 달렸습니다. 하니 취재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6일 경인 5번째 기사. 오종도가 올린 천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공 대왕 전하께 올립니다. 제가 귀국에 종사한 지도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덕이 경박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시국의 어려움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호남이 궁핍 패짐을 틈타 상추들이 교활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침을 먹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다만 병사와 군량이 함께 부족하니 지혜 있는 자라도 쌀 없이 밥 짓기는 어려운 것인데 더구나 저처럼 어리석고 불초한 자이겠습니까? 행장이 요즘 순종하고 있으나 대주야 원숭이에게는 관대를 줄 수가 없고 호랑이와 표범에게 통제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동봉한 일이 좋은 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첩을 써서 퇴병시키는 것을 제가 항시 동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행한 일과 말하는 것은 모두 3년 동안 함께 듣고 본 것으로 선지를 대할 수 있고 군친을 대할 수 있고 우부우부를 대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것이니 감히 몰래 다니며 기한 말이냐 하는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대왕께서도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경성에 이르렀으니 이는 참으로 동사에 있어 매우 기묘한 일입니다. 주서에 졸졸 흐르는 물을 마지 않으면 장차 강하를 이루게 되고 트럭처럼 어리적에 뽑아내지 않으면 장차 도끼 자루가 된다 하였습니다. 기구의 공경들은 계산에 밟고 사리에 익숙하니 대왕께서는 잘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갖추지 않습니다. 총독 경력 군문 휘하의 좌영 도사 오종도는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립니다. 저는 덕망이 남을 감복시키지 못하고 성품이 세속과 함께하지 못하여 백성에게 죄 짓는 일은 하지 않았으나 항시 좌우를 잘 섬기지 못한 허물을 범했습니다. 지금 호남에 있은 지 반년 만에 왕경에는 저를 비방하는 글이 서갑에 가득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말리 타국에 나와 있는 고신의 심정은 가형 오유충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서리를 밟으면 머지않아 단단한 얼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매우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 제가 수년 동안 애써 노력한 정상에 대하여 왕경의 각 요로에 알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홍이상과 우준민 등은 이처럼 위급한 시기에 군량의 소임을 맡고서 병을 칭탁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가증스럽다. 지금 윤승후는 격려의 명령으로 아직까지 갇혀 있는데 홍이상 등만 유독 주의를 면할 수는 없다. 함께 잡아다가 가두고 대령하라.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7일에 신묘 두 번째 기사 평조신이 조선 예조판서 하파에게 서신을 보냈다. 평조신은 머리를 조아려 2번 절하고 상공 하파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건년에 수하여 양국을 편안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화의가 이루어지려던 차이에 조그만 일에 구애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하고 탄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합께서 화의를 언금시켰으므로 입을 다물고 조심하여 화친의 뜻을 위에 아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장수가 생민을 구제하고자 하여 화친을 의논해 왔으므로 이달 2월 15일 소자를 시켜 가벼운 행정으로 상경하여 대합의 의향이 어떠하신지를 은밀히 살피고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회신만 있으면 화친에 대한 일본의 가부간 소식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또 중국 장수가 비장을 요청하였으므로 형적을 숨기고 금령을 범하면서 요실화를 시켜 세세히 하파에게 상언하게 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하파께서는 임기응변으로 권도를 쓰시어 종사를 부지시켜 귀국을 태평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이는 생민의 복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도 될 것이니 고집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소서. 전일 제가 말씀드린 제반의 일의 허실에 대해서는 귀국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맞지 않은 것이 있었으면 소인의 말을 불신하여도 되겠습니다만 맞았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반드시 맞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파께서는 못난 사람이라고 하여 끝까지 패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불쌍히 여기소서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경리 접대도감 낭청이 우의정의 뜻으로 아뢰었다. 경리의 헌패에 대한 일은 신이 황응량을 만나서 등사한 폐문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황응량이 이것은 노야가 금약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칭탁하여 한 말이다. 유제독이 이곳에 오면 국왕께서 그 사정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고 노야께서도 말하실 것이니 깊이 물을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지난 계사년에 이 제독이 신을 불러 듣건대 천병이 연도에서 사단을 일으켰다 하니 배신은 속히 이문을 작성하여 일로에 알리고 대처하게 하라 하였는데 신이 제때 이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독이 급히 이문의 초구를 가져오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제독이 분부한 대로 조사하여 이문의 초를 만들고 한편으로 은밀히 양서의 감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지금은 유병이 사단을 일으켰다는 설은 이곳에 있는 요병들이 더욱 심하게 말하고 있으나 그간의 상황은 모두 알기가 어렵습니다. 경리가 또 기고를 시켜 분부하기를 내가 외세를 보니 몹시 간교하고 또 모두가 두서없는 말이었다. 퇴진하고자 하면 당연히 아무 진의 아무 장수가 아무 날 퇴진한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관백은 화친하고자 하지 않는데 천장이 외소장에게 청하여 왔다 하였으니 어떤 천장이 감히 외장에게 청하였는가? 정상이 매우 가증스러우니 이 문서는 모두 주 원래에게 주어 돌려보내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8일 MGN 첫 번째 기사 조정립은 위인이 간사스럽고 용렬하였다. 정경세를 상전처럼 섬겨 정현직에 올랐으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질투하였음을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김의원은 김효원의 아우로 젊어서는 제명이 있었다. 그런데 거상에 삼같이 않아 명교의 죄를 졌고 소인배들과 체결하여 유성룡의 세력을 조성하였다. 유성룡이 탄핵을 입었을 때 옥당이 자자를 올려 유성룡을 구제한 것은 모두 이자가 지시한 것이고 그 문장도 직접 지은 것이다. 이 심은 탐욕스럽고 간사하며 아첨을 달아했는데 이 자도 조정립의 당녀이다. 명초하여 봉서 세 통을 내리며 일렀다. 이 문서를 가지고 왕래하라. 이는 몰래 다니면서 숨겨놓은 선책을 찾아내게 한 것이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8일 MGN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이헌국 장령 500령 주관 없이 추종만 하였으므로 한 가지도 칭송할 만한 것이 없었다. 지평 송응순이 아뢰기를 국가의 위급한 일에 대해 거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그 중에서 울량이 제일 긴급한 일입니다. 신달은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목이 오히려 선척을 수갈하는 중대한 일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여 해관으로 하여금 수의갈하는 일을 게으리하게 만들므로써 전후 은류된 선척의 수가 매우 많았으니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즉시 규정하지 못하여 여러 번 상의 분부가 있게 하였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들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8일 MGN 세 번째 기사 장령 이상신이 인물이 아둔하고 소견이 밝지 못하여 왕래하는 사우간의 언론에도 뚜렷한 주견이 없었다. 아뢰기를
겸대하고 있다가 출산 권한이 일을 마치고 복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상피할 사람에게는 의례 본부의 직책을 제수하지 않는 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구규입니다. 간혹 법규상 당연히 상피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겸대를 재직시킨 경우는 참으로 일시적인 구간에서 나온 것으로 상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에게 본직을 제수하신 것은 신의 형 이상희가 지비를 겸대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겸대를 감화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상피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법부에 자리하고 있으니 상규의 어긋남은 매우 물론 구착스럽습니다. 대의관은 잘못된 것을 규정하는 것이 본분인 만큼 결코 억지로 무릅쓰고 봉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국사가 위급하고 군량이 결핍된 시기를 당하여 각 회사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면 즉시 탄핵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은 풍운의 직에 있으면서 잠자코 한마디도 하지 않음으로써 상의 분부가 자주 있게 하였습니다. 신은 어제 출사했습니다만 하루 동안 직무를 보면 하루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죄를 지으면서 그대로 무릅쓰고 재직할 수 없으니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